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야당은 우리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큰 목소리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엄가의 오줌누기였다. 그리고 사실상 그 원인을 물타기한 그런 대책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올해부터 당장 주유수당이 포함되어서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한 55%에 이르는데 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경제 현장이나 또 야당의 강곡한 요청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답은 실질적으로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듦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당의 정부의 대안에 기다려왔으나 그 대안이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론으로 앞으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유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 주유수당 관련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 기간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일정 기간의 국민소득 대비 상한에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에서 연동되게 되어 있는 이 지금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동되는 실질적인 캡을 씌우는 그런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또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국 답을 내놓지 못해서 당론 추진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가 사실은 세금 폭탄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데 과정에 있어서 공인 감정사들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공시지가 대폭 상승을 조작하고 또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면 물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공시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앞으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은 올해 공시지가 강북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무려 200 내지 300%씩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 9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2배가량 올랐죠.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가구 주택은 14가구 주택입니다. 1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37억 9천만 원으로 2.6배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또다시 부자세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시지가 인상이라면 1주택 보유 은퇴 세대나 수입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층에게 이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세금 폭탄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결국 노인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연쇄적인 부작용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가 조금 많이 있네요.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만난 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이와 관련된 브리핑은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급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는 그런 브리핑입니다. 또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기밀 누설죄로 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브리핑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무소불위 불법적 무소불위는 이미 모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찰, 또 조작,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무소불위는 끊임없이 지금 또 나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운영위에서 사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앞으로 이용해서 추가 고발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런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은 없고 오히려 총선용 일종의 참모진 교체만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된 인사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도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씀으로써 사실상 측근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측근을 강화할수록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는 또 친문 세력들이 한 1000여 명 와서 외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지금 인사 등에서 나타난 결국 측근 강화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중을 한다.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러한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깨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강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 정부의 이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책위 부의장 이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정책위 의장님 부재 중입니다. 제가 몇 가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초안 발표한 초안에 대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구호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저께 개편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이 말만 공익위원이었지 실제는 정부 대변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결정구조의 형식만 이원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정부의 영향력도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에 맞춘 가속 인상에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나 올려놓고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의 주요수당을 포함한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모순투성이 오락가락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주요 수당을 포함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약 2년 만에 55%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이토록 오르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당분간 동결을 할 것인지, 최저임금 속도를 조정할 것인지, 또 구분 적용하는 차등화를 시행할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즉각 발표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라면서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 혁신을 요청했지만 정작 행사 후 백반 브리핑 자리에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빠지고 남북 경협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 탄력 근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생생한 쓴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면서 말로만 힘내자고 한다면 힘이 나겠습니까? 일자리는 시급하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주역인 기업인을 우롱한 쇼통은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말로만 기업 활력을 놓치지 말고 쇼통 행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도 보훈처장은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관 두 분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네 분을 야당에서 고발 혹은 수사 의뢰한 것은 과거에 경험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각 장관과 또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나친 정부 감싸기 또 상임위 소집 거부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부득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경화 장관은 지금 외교 현안이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외교 현안은 손을 놓고 부하 외교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부당한 인사 개입에 이렇게 관여한 걸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철도 도시시설공단과 특혜 계약을 하도록 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보호하고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은 역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논의돼야 될 국채 발행에 관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독립기념공 관장의 사임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과 여당에게 요청합니다. 검찰은 어제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월 국회가 15일이면 끝나갑니다만 또 2월이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요구한 5개 상임위원회도 외에도 어제 이야기된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와대 인사행정관의 부당한 면담에 대해서 국방위를 소집해 주시고 또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 정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야당을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여당의 그런 각성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소위 청와대 관저 광화문 이전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많은 공약하셨지만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또 해야 될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광화문 이전은 국민과 소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통령 혼밥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소통해야 될 대통령이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도 국민소통 비서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소통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소통, 또 대통령의 야당과 국회와 소통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금 시행되는 인상분의 유예가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대통령 긴급 명령권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 스스로 수정할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재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의 신청을 아무런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기계적으로 기각해버렸는데 그럴 게 아니고 금년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악화된 이런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 인식한다면 이것을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법을 놔두고 전혀 지금 당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 계속 나서서는 안 된다. 또 업종별 차등화도 현행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도의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의 계층에 편향된 그런 정책은 결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한해서라도 빨리 재심의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미자 한노희 간사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네, 오늘 원내대표님과 우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도 최저임금 말씀하셨고 홍익표 우리 산자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 간에도 비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노조나 중견기업 노조가 있는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예를 들면 소매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업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실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우리는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현행법으로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결정체계 이원화 문제는
오히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중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 2016년도에서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펴봤을 때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 예로 올 2019년도 임금 인상 심의 결과 기준 표입니다. 자, 보시면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도 3.8% 이렇게 돼 있고 산업범위 학대 조정을 1.0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산업범위 학대를 여야가 합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최저임금 심의 결과 그 기준에서 요걸 갖다 늘려놨습니다. 거꾸로 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이것은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또 협상 배려분이라고 1.2%를 넣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영자 측에서 도저히 이거 못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 대해서 개칭제를 해서 협상 배려분 1.2. 이렇게 대한민국의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정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좀 줄이고 이게 정답인 거지 뭐 결정 제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산자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형용화되어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 이거 이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실현시킬 때 소상공인들의 삶이 좀 펴지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안 지키고 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괜히 제도적으로 설정 밀어서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현행법 제대로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그 환노의 간사님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법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 아까 뭐 업종별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을 반영해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당장 일어나는 혼란은 우리가 1950년대 만든 주요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 해결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이 업종별 최저임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일표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국방 그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을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셨는데 불법적인 만남입니다. 법을 안 지킨 만남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참 둘러맡기시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인사 관련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어제는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하는 행정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총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둘러맡기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장교에 대한 인사, 장군에 대한 인사 그거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서 행사됩니다.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에게 추천권을 주어져 있고요.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청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이 권한 세계가 독자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추천권 행사도 함부로 안 하고 사심제를 통해서 4개 심사위원을 거쳐서 총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임명권자가 추천되고 제청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임명할 수 없고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제청해달라, 국방부 장관 다시 총장에게 추천을 해달라, 이 100%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서 추천 과정에 관여를 했다.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주의고 인사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문란이다. 역대급 인사문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여기다 진상을 조사해야 되고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다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역대급 보안 사고입니다. 잘 알다시피 삼성 장군 이상은 이름이 공개되지만 이성 장군 이하는 장교 이름도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 장교단의 그 임명에 대한 직책과 직위와 직급 역할에 대해서 정말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급 인사 자료 여기 시혜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시혜평은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시혜평은 각급 정보기관에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한 항목들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그런 인사 자료를 분실했는데 참 담배를 피우다가 차에 두고 내려서 담배 피우다가 잊어버렸더니 이게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담배를 차에서 떨어져서 몇 킬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 분실된 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고 해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뭐 개인이 만든 자료 갖고 나와도 괜찮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의혹 면직시켰어. 이런 둘러막기식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급 보안 사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급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 대통령도 만날 수 있죠. 그거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이 감성적으로 넘어가려는데 참모총장, 우리 국회의원, 국방위원도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예비적인 절차를 거쳐서 장소청에서 날짜청에서 만납니다. 그 국회 국방위원 전체를 열어도 오전에 참모총장을 하거나 오후에는 현행 작전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국방퇴실 잘해주셔야 돌려보냅니다. 이런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직무실도 아니고 국방위 카페에 불러내서 만났다. 고급 장교들이 제가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가슴 쓰리고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가 같은 게 부끄럽고 부적절한 만남인데도 꼭 카페에서 만날 수 있지. 이런 인식이, 정부 인식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임기응변식, 상습하대라 그러죠. 이리저리 돌려막기식 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청와대 대변인은 더욱 각성을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말 반성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만남, 불법적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서 조국 주석에 대한 말씀 주십니다. 예, 강유상 의원입니다. 청와대 특검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운영위에서 저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이 월권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인사와 관련된 감찰을 반부패 비서관이나 공직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금융위에 통보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 업무 분장표를 4규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온 것입니다. 그날 제 질문 이후에 답이 왔는데 완전히 맹탕 자료입니다. 각 개별 비서관에 대한 업무 분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민정수석실의 업무 분장표만 맹탕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며칠 전에 곽상도 의원실에 보낸 이 자료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정비서관이 금융이나 공직기강에 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패 비서관 밑에 특별감찰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야 될 업무를 소위 실세로 소문난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월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금 잘못을 뭉개고 있는지 분명히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백운우 민정비서관의 월권적 의혹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해경에 관해서 지금 또 월권적 감찰을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포상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인신 감찰을 이건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은 국정현안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라라는 참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는데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법에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도대체 정말 이 법과 인권, 사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정말 할 소리인지 정말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 인권을 제한하는 감찰 법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포괄적 운운하는 이 답변이 조국 수석의 설명이라면 과연 조국 수석은 인권을 강조해온 법학 교수 출신이 맞는지 제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감박 사건에 대해서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은 하루속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은경 장관과 박청규 환경부 장차관을 속기 소환해서 블랙리스트 불법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환노위에서 환경부가 산하 임원들의 사퇴 종용을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그것이 박청규 차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청규 차관은 최근에도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월권적 인사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칫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신병 처리에 급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이 수원지검장이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의 서울법대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이, 이런 우려가 기후에 그치도록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환경부 등 관련 상임위를 하루속히 소집하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YTN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정조사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의견이 45.7%고 반대 응답이 41.6%입니다. 국민 여론이 찬성이 많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로서는 특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야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채희 의원님 생활에 관련된 현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행안위 간사 이채희 의원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조혜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가져야 할 중앙선관위위원회 자리에 캠코더 출신 인사를 지명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캠코더 인사에 대한 자리 찾아주기를 넘어서 내년에 있을 총선, 앞으로 있을 대선 등 앞으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위원은 해임 사유가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캠프 조직에서 특보라는 자리까지 얻어 활동한 인사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힘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 어디에도 조혜주 후보자가 캠프에 머문다고 했던 사실이나 정치활동 등 관련 이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캠프 출신인 것을 고의로 숨겼다면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법부의 특정 출신 인사들이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 청문 조혜주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1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청와대 광화문도 이전 공약 철회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추진해서 지난번 선거에 표로서 충분히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이 광화문 청와대 이전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은 이런 것으로 갖고 지난번 대선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했는지 이 부분 철저히 따지는 것이고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님 공개 발언. 네. 예, 어제 오후에 청계천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부상가들 우리 한국 근대화기에 그야말로 우리 결국 근대화의 기초 역할을 했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공부상들이 이전 대책 없이 그야말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세운 재개발 촉진지구 수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그래도 가든파이브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런 이주 대책도 만들기도 했지만 요즘 이렇게 약자를 위한다는 이런 시장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야말로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책 없이 약자들 내모는 이러한 재개발 정책, 사업 추진은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 상가집을 갔더니 여러분들이 와서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여파가 이제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거 지금 감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노인 빈곤층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작은 임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가 일자리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저임금 그것을 어기면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우리 이제 주민들은 그 가난한 아주 적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강제로 이렇게 내몰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공개 시작하겠습니다.